안녕하세요. 저는 클로버 AI 프로덕션 팀에 있는 노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주제를 이제 최신 안드로이드 X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이미 했지만 한 번 더 리캡하는 경험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안드로이드 X 관련 소개랑 컴포넌트 관련 언급, 그리고 이번에 10월달에 있었던 안드로이드 데브 서밋에서 나왔던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도 일부라 시간이 있으면 마이그레이션 관련 내용을 조금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자료가 조금 많아서 말이 조금 빠를 예정이지만은 약간 키워드만 한번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로이드 X 자체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언급된 것이 2017년에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게 17년에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어떤 형태로 변경될 건지에 대한 세션이 실제 존재했었고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X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안드로이드 X 자체는 제팩에 있는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제 저희가 안드로이드 X 사용하시다 보면은 안드로이드 X라는 패키지 이름으로 항상 시작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제팩 라이브러리고 과거 버전이라고 했으면 이제 서포트 라이브러리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UI 관련 툴로만 알고 계시지만은 ZP어나 아니면 도큐먼트 관련 뭐 약간 이제 실제로 툴 관련에 있는 기능들도 다 이제 제팩으로과 안드로이드 X라는 개념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UI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X를 어떻게 쓰는 게 되느냐, 실제로 개발할 때 좀 더 좋게 편리하게 그리고 호환성이 높은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X 자체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였고, 안드로이드 X 컴포넌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앞에 보시는 게 지금 안드로이드 X로 나와 있는 컴포넌트의 전부입니다. 지금 되게 많이 보이시는데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 거의 한 70개 정도 지금 존재하고 서포트 UI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ZP어랑 뭐 벤치마킹도 모두 다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개발 그리고 문서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던 실제로 개발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지침서 가이드란 형태를 안드로이드 X 그리고 제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많이 쓰시는 이제 액티비티랑 프레그먼트를 소개드리면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스테이블 버전들은 이제 뭐 좀 약간 낮은 버전이지만은 이제 1.1.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1.1.0 RC 3번 그리고 프레그먼트도 3번 RC 버전이 좀 많이 존재하고, 실제 액티비티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0.0 알파 5원이 2018년 11월 5일에 나왔습니다. 실제 나온 지 1년 정도 조금 넘은 거의 1년 가까운데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스테이블 버전 높지는 않지만은 많은 코드가 이미 많이 옮겨져 있고 새로운 코드조차도 안드로이드 X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것들을 많이 한번 참고가 필요하십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좀 더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용을 변경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면은, 과거 저희 프레그먼트에서 이제 액티비티 종료하는 걸 시나리오가 있었다면은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 형태겠죠. 그냥 간단히 이제 세이프한 형태로 이제 어태치에 왔을 때 뭐 별도로 있는 컨텍스트가 해당한 리스너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한 리스너를 콜해주는 형태였지만 간혹 저도 이제 이런 코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리퀘어한테 지금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X 쓰고 있어서 require activity가 되고 있는데 그냥 액티비티 코드 가져와서 그냥 back press 바로 콜하는 코드도 있는데 이때 이제 에러 날 수 있는 게 어태치가 되지 않아서 에러가 난다든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시겠죠. 근데 이제 과연 이 코드를 어떻게 저희가 이제 바꿀 수 있냐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위쪽에는 좀 타이틀을 지금 잘못 넣었는데 실제 앞에 보이시는 게 지금 최근에 바뀌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리스너, 제가 기존에 앞전에 잠깐 보였던 세이프한 형태를 리스너를 통해서 작업하셨다면은 실제로 안드로이드 액티비티랑 프레그먼트 쪽에서 디스패처 관련된 기능들이 이미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레그먼트에서 디스패처를 하시고 그리고 액티비티에서 밑에 이쪽에 있는 디스패처에서 콜백을 추가하시면은 해당하는 콜백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액티비티에 있는 백프레스 키에 대한 이제 접근을 핸들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이제 오른쪽 가장 끝에 있는 이제 트룰을 항상 넣으셔야 됩니다. 저 트룰을 넣으셔야지만 해당하는 블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혹시나 해당 블럭이 펄스인 경우에는 해당한 블럭은 전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기 보시는 핸들온
백프레스라는 펑션은 절대 콜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내부 콜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액티비티의 최상위 클래스로 되어 있는 중에 하나인 컴포넌트 액티비티가 있는데 왼쪽이 컴포넌트 액티비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온백프레스 디스패처라고 되어 있는데 컴포넌트 액티비티에 있는 지금 온백프레스라는 부분이 실제로 다른 이제 별도의 디스패처 콜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디스패처를 콜을 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콜 자체는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 단에서 프레임워크 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흐름상 이제 저쪽에서 컴포넌트 액티비티에서 콜을 하는 경우에 오른쪽에서 있는 onBackPress라는 함수가 불리고 뭐 별도의 이터레이터를 돌면서 활성화되어 있는 디스패처만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보시면 콜백에서 있는 isEnable라는 펑션이 있는데 실제로 이 isEnable 펑션이 아까 처음에 제가 프레그먼트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그 true라는 항상 넣어달라는 했던 그 옵션이 해당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활성화 있는 부분만 실제로 펑션이 콜이 되고 첫 번째 히트되는 펑션만 콜이 되고 해당 함수는 리턴됩니다. 만약에 이제 히트되는 기능이 없다면은 저희가 보면 이제 페일 기능이죠. 페일 쪽 펑션이 호출된 후에 실제로 저희가 실제로 알고 있던 액티비티에 있는 실제로 액티비티가 종료하는 코드가 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플로우로 호출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최근에 안드로이드 X를 사용하시거나 해당하는 백프레스 기능을 조금 컨텍스트나 어태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하는 기능으로 변경하시는 걸 좀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데이터랑 뷰 모델을 좀 최근 걸 한번 언급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기존의 라이브 데이터 되게 초기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코틀린 기준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코틀린 기준으로 이제 뷰 모델 프로바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뷰 모델을 클래스를 넘겨주고 이제 이니시 초기화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 해당하는 기능은 이제 디플리케이트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법은 동일하지만은 실제로 어느 객체가 가지고 있는 때에 따라서 디플리케이트 위치가 조금 다른데 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뷰 모델 프로바이드 S라고 붙여 있는데 실제 해당하는 기능은 다음 기능으로 지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아키텍처 관련된 이제 안드로이드 X에 들어가 있었다면은 최근에 이제 변경된 이제 거의 초기 버전의 형태이지만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뷰 모델 쪽으로 패키지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 모델 프로바이더랑 거의 이름이 동일하지만 S가 빠진 형태로 존재하고 오늘 뷰 모델을 누가 관리할까? 라는 코드를 한번 뷰 모델 프로바이더 내부를 보시면 이제 헬스 디폴트 뷰 모델 프로바이더와 이제 팩토리 같은 기능인데 실제로 해당하는 기능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컴포넌트 액티비티와 프레그먼트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의 컴포넌트에서 V 모델에 대한 오너랑 팩토리에 대한 관리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능들이 이렇게 약간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고 실제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상위 클래스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코르틴도 이제 최근에 추가가 되었는데 코르틴도 이제 저희 지금 이제 2.1.0 버전 알파 1에서 처음에 추가가 되었지만 현재 2.2.0 RC3 버전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 보이시는 코드는 KTX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라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뷰 모델에서 바로 라이프 사이클 코르틴 관련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이고 특이한 점은 이제 기존에 있는 코르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컨텍스트랑 작업 관련을 작업하셨다면은 뷰 모델에는 이제 코르틴 경우에는 슈퍼바이저 잡이랑 경우에 디스패처 메인에 있는 가장 이제 이미디에이트 같은 걸로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페 컴포즈가 좀 이번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한번 드릴 것 같은데 실제로 안드로이드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 가서 처음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가장 다들 신기했던 기능 이 기능이라고 했고 세션 호응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이 세션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특히 내부로 10년 이상 유지되었고 내부도 많이 바뀌었고 플랫폼 디펜던시도 많이 컸지만은 실제 해당하는 기능을 좀 더 바꾸기 위한 구글이 현재 움직여져 있으며 현재 제가 이제 슬라이드 상으로는 대부 0이지만은 지금 많은 다음 기능으로 지금 이미 대부 3 버전이 이미 출시가 되었고 대부 4 버전이 이제 곧 릴리즈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리스트에서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었다면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것들은 이런 거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기존에 감싸고 있는 UI를 XM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리스트 셀 클럽에 있는 뷰홀더에 있는 레이아웃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감싸고 있는 레이아웃에 관련 또 코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이시는 이제 아답터 코드를 만드시겠죠. 이 모든 코드를 다 하셔야지만 처음에 보이시는 그 잠깐 샘플로 있던 언급했던 그 화면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당하는 기능이 제품 컴포즈로 변경된다면은 구글 쪽 흐름상으로는 이런 코드로 변경되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플러터나 리액트 관련해나 아마 플러터 코드가 좀 많이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 플러터에서 많이 쓰시는 방법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구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플러터 팀과의 협약은 없었지만은 여기 최근에 이제 구글이나 뭐 여러 군데의 흐름상 이제 이런 이제 그 선언형 기반으로 조금 많이 바뀌어 있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제 첫 번째 있는 스테이트 기준으로서 밖에 있는 스테이트를 이제 내부 변수로 가지고 있는 형태로 작업이 되었고 곧 앞에 보시는 좀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 세 번째 줄인데 그 플러스해서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기능도 곧 이제 해당하는 이제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해당하는 기능도 곧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미 그 대부 코드 안에서는 이미 삭제가 되어 있고 저희가 나중에 좀 더 다음 버전을 릴리즈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플러스가 제거된 형태로 사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컴포즈 자체가 원하는 기능들은 이제 제품 컴포즈 자체는 이제 구글 I/O 이번에 처음에 소개되었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4.0에서 카나리 1에서 이미 실행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서버에서 지금 스튜디오 사이트에서 이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제품 컴포즈 관련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코드를 한 번 더 본다면은 앞에 보이시는 거는 이미 지금 구글에서 제품 컴포즈 샘플로 나오는 Z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코드의 일부입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제 코틀링 DSL 패턴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프리뷰 화면이 나옵니다. 과거 이제 그 앙코를 쓰신 경우 분들이라면은 앙코 프리뷰 레이아웃을 그리는 게 오른쪽에 나왔다면 그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이제 프리뷰 화면을 볼 수 있고 근데 프리뷰 기능이 왼쪽에 지금 보입니다. 지금 앞쪽에 잠깐 있었던 화면인데 저희가 이제 프리뷰 어노테이션을 단 경우에 해당하는 프리뷰에 있는 펑션되는 그 객체들을 렌더링해서 스튜디오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스타일도 변경도 가능하시고 뷰 폰트의 크기나 폰트 텍스트의 스케일조차도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 걸 한번 저희 보시면은 이제 이것들은 실제로 저희가 실제 소스 받으셔서 뭐 빌드에서 런하시면 앞에 보시는 거 동일하게 동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거의 이제 UI가 움직이는 게 조금 그렇지만은 거의 동일하게 동작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 레이아웃 캡처로 한번 떠봤는데 레이아웃 프로파일링 했을 때 레이아웃이 전혀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레이아웃이 간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말은 저희 플러터 사용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플러터 밑에 있는 캔버스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데 컴포즈 또한 캔버스 위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캔버스 단에서 해당하는 레이아웃을 바로 가져와서 그리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플랫폼 디펜던시에 대한 기능이 다 해결된 상태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신기한 거나 좀 약간 안타까운 기능 중에 하나인데 컨스트레이트 기능들이 그 안드로이드 데브 서밋에서는 머지가 되어지 않지만 최근에 머지가 되었는데 오른쪽 코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마 코드로 컨스트레이트 작성하시는 분들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뷰에 태그를 달아놓고 태그 간에 뭔가 연결을 많이 하는 구조죠. 제가 해당하는 뷰분의 아래쪽에 있는 게 뷰를 그냥 컨스트레이트에 그냥 올려놓는 부분입니다. 제가 코드로 작성할 때는 많이 난해한 부분이 많이 존재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불확실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 코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프레그먼트가 최근에 또 바뀌었는데 프레그먼트가 내부 기준 중에 하나로 이제
프레그먼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프레그먼트 생성 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많이 뭐 대거나 코인을 쓰시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커스텀으로 뭐 프레그먼트나 액티비티에 뭔가 데이터를 꽂아두고 싶다. 생성 시에 뭔가 넣어주고 싶은 때 해당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커스텀으로 뭔가 프레그먼트를 생성하시는 팩토리를 만드시고 서포트 아래쪽에 있는 액티비티 쪽에 서포트 프레그먼트 매니저 프레그먼트 팩토리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제 동작은 앞에 있는 예제로 같은 경우에는 my 프레그먼트가 클래스 이름이 매칭되는 경우에 저희가 특이한 변수를 넣을 수 있겠죠. 내부 코드를 한번 보면은 프레그먼트 트랜지션 내부의 코드가 있는데 실제로 크레이트 프레그먼트로 이미 프레그먼트를 만든 걸 그 트랜지션 내부에 넣는 케이스가 아니라 저희가 트랜지션으로 클래스를 특정 프레그먼트 지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클래스가 동작하고 해당하는 이제 크레이트 프레그먼트 내부를 보시면은 팩토리를 통해서 프레그먼트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팩토리에서 프레그먼트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팩토리만 잘 조절을 하면은 프레그먼트 생성 시에 저희가 원하는 클래스를 강제로 주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대거나 이런 부분이 일부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포함 아니고 다양한 쪽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팩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나 액티비티 쪽에서 액티비티 서비스 다른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관련된 팩토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제 실제 적용해 보면 어떤가 움직일지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예제로 보이는 건 이제 프레그먼트 생성 시 아규먼트로 제가 그냥 닉네임 쓰고 있는 프로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고 스트링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별도로 프레그먼트 특별한 동작은 없습니다. 그냥 아규먼트를 받은 거를 onActivity create에서 뭐 팀버를 통해서 로그를 찍는 것과 그냥 뷰 바인딩을 통해서 해당하는 메시지 텍스트 위에 바인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이거 위쪽에 사용하고 있는 프레그먼트 팩토리 액티비티에서 해당하는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커스텀으로 만드는 프레그먼트 액티비티를 이제 그냥 주입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프레그먼트 팩토리 내부에 이제 인서트 만든 길 쪽에서 제가 강제로 저기 테스트라는 그 큰 텍스트를 넣었는데 해당하는 기능이 그대로 아규먼트를 넘어간 후에 화면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별도로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클래스 인젝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거나 코인을 쓰시고 않고 별도로 인젝트를 안전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클래스가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레그먼트 컨테이너 뷰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레그먼트를 저희가 기존에 뭐 넣거나 이제 UI 넣을 때 두 번째 있는 이제 태그 열어서 프레그먼트 넣거나 프레임 레이아웃을 많이 쓰셨는데 해당하는 클래스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별도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해당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으로 좀 나왔고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앞에 보이신 건 동일합니다. 그냥 프레그먼트 대신에 프레그먼트 컨테이너 뷰를 사용하시고 별도로 코드를 통해서 프레그먼트 넣고 싶으시면 앞에 보이신 것처럼 사용하시면 되지만은 그전에 있는 프레그먼트와 동일하게 사용하신 경우에는 네임과 태그나 관련된 것들 넣으시면 해당하는 코드를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갑자기 나왔냐라는 걸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은 기존의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이 이런 형태로 됩니다. 앞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지금 엔터랑 이제 나가는 기능들이 있을 때 실제로 축 기준으로 이제 노란색 세컨드 프레그먼트랑 앞으로 지금 들어온 프레그먼트가 더 위에 겹쳐 있지만은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기대가 아닌 거죠. 하지만 이제 프레그먼트 컨테이너 뷰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앞에 보이는 것 같은 저희가 기대했던 애니메이션이 일어납니다. 해당하는 트랜지션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했던 애니메이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이걸 기존에 코드 따로 다양하게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해당하는 레이아웃만 쓰시는 것만으로도 해당하는 기능들 그대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뷰 모델 초기화인데 뷰 모델 초기화는 가장 간단한 게 그냥 코틀린 기준으로 KTX 기준 설명드리면은 해당하는 쉐어드 액티비티나 다양한 액티비티나 프레그먼트 쪽에서 바이 뷰 모델
모델로 작성하시면 해당하는 기능 존재하고,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쉐어드 뷰 모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액티비티 뷰 모델로 그 딜리게이션 처리하시면 됩니다. 룸으로 이제 다음 이제 룸을 설명드릴 건데, 룸은 이미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룸을 실제로 많이 쓰시는 팀은 좀 적다고 들었는데, 그냥 뭐 저희가 알고 있던 시컬라이트에 대응 그 교체판이 시컬라이트를 다양한 이제 랩핑한 형태에 좀 가깝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코드 단으로 컴파일 타임에 얻을 수 없던 에러 같은 것들이 컴파일 타임에 다 저희가 뭐 아규먼트 잘못 적었다든지 뭐 그 컬럼 이름을 잘못 적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캐치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풀서칭도 가능하고 RX 자바 코르팅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약간 염려할 수도 있던 조금 어렵지만 그 마이그레이션 기능도 버전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버전에서도 플로우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플로우를 이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플로우 자체는 이제 RX 자바 쓰신 경우라면 콜드 스트림에 대해서는 알 것 같은데, 콜드 스트림은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냥 어싱크하게 동작을 하고 해당하는 기능들이 그 서브스크라이브한 경우에만 펑션이 콜이 되는 것들이로 이제 코로틴에 있는 플로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혹시나 뭐 기존 트랜스폼이나 뭐 변경에 대한 것들도 이미 기존에 많은 펑션이 이미 존재합니다. 실제로 RX 자바만큼의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뭐 컴바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고 하지만은 그냥 두 개의 플로우를 집하는 거나 컴바인하는 것만 존재하고 세 개, 네 개 이런 거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만 존재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이제 뭐 RX 자바를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능보다는 RX 자바를 그냥 쓰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룸도 좀 더 좋은 기능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초기 데이터 설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뭐 그때 이제 저희가 하시는 게 DB 열고 뭐 데이터 받은 거 이제 스키마나 다양한 타입을 체크한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밀어넣는 형태를 많이 하실 때, 해당 기능들이 뭐 중간중간에 코드 실수도 많이 있으셨죠. 근데 그 기능조차도 이제 해당하는 기능 룸에서 바로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파일이 있다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뭐 로컬의 파일이 있거나 SF 폴더의 파일이 있으면 해당한 룸 데이터베이스의 빌더를 통해서 뭐 크리에이트 프롬 파일이나 크리에이트 프롬 SS를 통해서 초기로 데이터에 룸 데이터 안에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 없는, 약간 불필요했던 약간 실수가 많은 코드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줄일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룸이 이제 DB라는 건 이제 DB나 테이블 관련된 기능을 알았으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언급했는데, 뭐 원바이원이나 매니바이바이 뭐 다대다 연결도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앞에 세션에서 지금 슬라이드는 좀 작았는데,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페런트 컬럼이나 지금 엔티티 어느 컬럼이랑 매칭을 할 건지 라는 것들이 있고,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원투원이고, 원투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릴레이션을 통해서 해당하는 그 서로 이제 테이블 간의 상관관계를 적을 수 있겠죠. 지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 투 매니도 존재하지만 해당 지금 시간상 생략을 해두겠습니다. 코르틴도 이제 계속 나왔는데, 아마 이제 아드레스 세션 하시다 보면은 많이 들었던 게, 구글은 이제 코틀린 퍼스트입니다. 그리고 코르틴 퍼스트입니다. 즉 그 말은 이제 자바나 RX 관련해서 지원은 하지만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지만은 지원의 범위가 약간씩 다르겠죠. 그래서 코르틴이라는 것들을 했고, 코르틴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장점을 하면 저희가 뭐 스레드 체인지할 때 익스큐터를 쓰거나 RX 자바를 쓰신 경우도 있지만은, 처음에 중간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뭐 뷰 모델 런치라든지 뭐 라이프 사이클 런치를 통해서 그 코르틴에 대한 스레드에 대한 것들의 체인지가 쉽게 될 수 있고, 이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음으로써 뭔가 스레드에 대한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메인 큰 장점이고, 해당하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동작했던 기능들이 컨텍스트를 빠져나간 그 경우에는 컨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코르틴들이 다 취소가 됩니다. 자동 취소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당하는 펑션을 관리할 수 있으시겠죠. 뷰 모델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뭐 저희가 일단 이미 뷰 모델로 제가 한번 이쪽에서 이미 저희가 릴리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뷰 모델 스코프 내부에서 런치를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저희가 원하시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액티비티 프래그먼트에서도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를 통해서 런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특정 뷰, 뭐 저희가 뭐 크레이트나 리줌이나 다양한 스타트에서 해당하는 펑션이 콜됐으면 좋겠는 콜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보이시는 라이프사이클 스코프에서 런치, 윈, 리줌, 크레이트, 스타트라는 세 가지 펑션이 있는데 해당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실제로 내부에 있는 라이프사이클 해당하는 라이프사이클을 스코프 라이프사이클 상태를 보고 해당하는 펑션이 콜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뷰 모델과 이제 라이브 데이터도 이제 혹시나 같이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코로틴과 대신 어떻게 사용했을 때는 뭐 라이프사이클 내부에서 뷰 모델 스코프 내부에서 해당하는 라이브 데이터를 그냥 넣으시면 되시고 기존에 뭐 사용하시던 갔을 때 이제 뭐 라이브 데이터랑 같이 빌더를 어떻게 좀 더 쉽게 쓰길 원하는 경우는 에밋하는 형태로 사용하시고 초기로 어떤 데이터를 넣고 싶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보시는 에밋으로 미리 사전 데이터를 넣은 후에 두 번째로 보이는 에밋 소스로 라이브 데이터를 연결하시는 것도 됩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이 저희가 뭐 많이 쓰셨지만 어디에 쓰기 좋을까라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도 이제 앞에 보이는 기능들은 데이터 소스부터 모든 앞쪽까지 다 라이브 데이터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실제로 라이브 데이터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바로 펑션이 콜되는 게 아니라 항상 라이프 사이클 오너가 있어야지만 라이브 데이터는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뷰까지 뭔가 데이터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라이프 사이클 오너가 있다는 오너가 옵저비 됐다는 전제하에서만 되는 거지 단독으로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저희가 이제 필요했던 기능 중 하나로는 해당하는 부분을 레포지토리와 데이터 소스를 플로우로 바꾸는 방법이 되겠죠. 그냥 기존에 하셨던 부분이라면 이제 해당하는 지금 플로우로 되어 있던 부분을 그냥 RS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S로 많이 썼던 부분을 플로우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기존에 썼던 어떤 걸 많이 변경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면은 라이브 데이터 to 라이브 데이터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라이브 데이터를 별도로 바꾸는 것도 되어 있지만은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그 실제로 제가 콜렉트라고 되는데 콜렉트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이브하는 기능이고 이거는 좀 더 기능이 좀 펑션이 좀 길기 때문에 이 기능 또한 익스텐션으로 존재합니다. 그냥 as 라이브 데이터로 익스텐션을 사용하시면은 플로우에서 나온 데이터를 라이브 데이터를 바로 교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초기화 값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를 흐르기를 원할 때 라이브 데이터의 경우는 왼쪽 같은 그림 썼지만은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쓰셨다면 오른쪽 기능이 되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좀 더 코드가 깔끔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기능조차도 익스텐션을 별도로 존재합니다. onStart라는 기능을 통해서 처음에 스타트 됐을 때 해당하는 미리 스테이트나 값을 보내놓은 후에 다가 나머지 위쪽에 데이터 소스에 있는 패치 나시 데이터를 그냥 흘러올 수가 있겠죠. 변경하는 것도 여러분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 소스에 패치해서 맵은 라이브 데이터 같은 해당하는 기능 쓰셨지만은 해당한 라이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맵 같은 기능이 무거운 경우에는 UI가 힘 걸림이나 멈추는 기거나 뭐 간혹 가서 뭐 저희가 NR이 걸리겠죠. 해당한 것들이 좀 스레드 세이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은 스위치 맵을 써서 해당하는 기능을 안전하게 쓰시지만은 실은 코로틴은 조금 해당하는 기능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코로틴 자체가 다른 스코프에 이미 메인 스레드와 관련되어 없는 구간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스위치 맵을 하시지 않고 그대로 트랜스폼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그 코로틴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아마 지금 다른 팀이나 뭐 여러 팀 들었을 때 아직 안드로이드 X를 많이 쓰지 않는 팀도 들었는데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한번 팁을 알려드리면은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카드뷰 소스를 한번 가져봤는데 카드뷰의 서포트의 28.0.0 알파 1버전과 지금 안드로이드 X 1.0.0 버전을 비교했을 때 지금 거의 뭐 비교했을 때 디폴트 떴을 때 45개가 지워졌고 44개가 추가가 됐어요. 실제로 내부로 코드를 확인해 보면은 거의 도큐먼트가 임포트가 바뀌었고 하나가 왜 차이 났냐 봤을 때는 empty 라인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실제 바뀐 게 거의 실제 내부 구현 코드가 바뀐 게 없죠. 패키지 네임만 다르고 때문에 캐릭터는 저희가 뭐
거의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 쉽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를 한번 디프를 봤을 때 왼쪽이 이제 왼쪽 코드와 오른쪽 코드를 비교했을 때 거의 이제 바뀌어 있는 코드가 많이 달라요. 이제 419개가 지워졌고 746개가 추가되었어요. 이미 이걸 보셨으면 이제 이미 안드로이드 X가 아닌 서포트 라이브 자체가 많은 다양한 버전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서포트 라이브리 28.0 이후로는 리리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커밋 하나 추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혹시나 안드로이드 10이죠. API 29전에서 나온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포트 라이브러리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기존의 안드로이드 X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별도로 백포트 라이브러리를 쓰셨다면 좀 해당하는 기능들은 좀 해결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기능만 쓰셨다면 해당하는 차이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네, 해당하는 기능이 좀 차이가 났다는 걸 한번 알려드렸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설명드리면 처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백업입니다. 아마 지금 멀티 모듈 사용하시는 경우도 팀도 있지만 원 모듈로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X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 것조차도 100%다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백업입니다. 뭐 기스 쓰셨으면 뭐 쉽게 백업을 하실 수 있지만 기스 아시거나 뭐 저희 사례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백업이 안 되는 곳에서는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을 첫 번째로 해주시고 두 번째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서포트 라이브를 다 28로 최신 걸 올린 후에 TPO를 활성화한 후 그리고 디펜던시를 관련된 갱신한 후에 스튜디오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마이그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좀 특이한 케이스로 작업을 하시거나 데이터량이 많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는 배시 스크립트 통해서 해당하는 기능들이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끝이 나겠지만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이 나지 않는 게 첫 번째 하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형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한 라이브러리 쓰거나 뭐 요즘엔 잘 안 썼는데 뭐 과거에 뷰를 자동으로 제네레이트 해주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 코드 제네레이션,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코드 제네레이션 되는 라이브러리는 마이그레이션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혹시나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다면은 그 해당한 라이브러리나 제작자한테 해당하는 기능들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내부에 있으면 내부 관련된 담당자한테 컨택을 하시면 되겠죠. 마이그레이션 좀 쉽게 한다 보면 이제 스튜디오 내부에 있는 리팩터를 통해서 마이그레이트 안드로이드 그냥 누르시고 해당하는 뭔가 다양한 기능들이 나왔을 때 다음 잘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100%가 되기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수동으로 다 하길 권장합니다. 그냥 가장 디펜던시가 적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천천히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게 좀 낫고 어떻게 그래야지 움직이는지 좀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그걸 좀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자동으로 하신 분들이 많은 경우가 다시 수동으로 했다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여러 번 겪기보다 한 번 겪는 게 좀 낫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마이그레이션 누가 해주냐 찾아보면은 TPO라는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제 그레드 내부에 있는 프로퍼티 중에서 안드로이드 X TPO를 활성화하라는 마이그레이션 코드가 다 있을 건데 해당하는 기능 자체가 서포트 라이브러리랑 매칭되는 코드를 안드로이드 X로 바꾸는 코드입니다. 실제로 이 내부에서는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바꾸고 있고 이거는 이미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서포트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서포트 라이브러리 파이베이스 쓰시는 경우에서는 해당하는 기능 안전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좀 더 어떻게 더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해당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프레임워크 코드까지 좀 안드로이드 툴 관련 코드까지 가셔야 되는데 이제 TPO에 해당하는 약간 트랜스폼 룰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하는 룰 문서에 위에 있는 프롬 코드를 밑에 있는 투 코드로 바꾸는 같은 걸로 되어 있죠. 해당 별도의 룰을 통해서 변경이 되었고 혹시나 여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한 비슷한 룰을 만드시고 배시 스크립트를 동작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제 안드로이드 마이그레이션은 어려우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그 머티리얼 디자인 같은 이제 컴포넌트나 많은 예제들 하나 나온 것 중에서 플레이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플레이들을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이 미디움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글을 꼭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자체는 제가 내용 저도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만 언급되었지만은 지금 스테이블과 RC와 베타, 알파 그 다양한 것들이 이미 계속 출시가 되어 있고 최근 버전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X 쪽 버전 사이트의 경우에는 RSS도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버전이 어떻게 리리즈되고 있는지 저희가 구독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버전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나 추적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매번 들어가셔도 되지만은 RSS 일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대부 서비스에 간략한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X에 대한 것들을 총합에 알려드렸지만은 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글 I/O 대비로 리캡형 세션도 많지만은 거기 더 마이그레이션 되거나 더 좋은 기능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포즈, 컨스트레 레이아웃, 모션 레이아웃도 소개가 많이 되었지만은 해당하는 내용들이 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해당하는 세션 리스트를 더 보시면 좀 더 여러분한테 개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냥 제가 서머리만 발표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키워드를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안선에서는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컴포저 저도 그냥 세션 대충 보기만 했는데 이게 그냥 코틀린 DSL 기반의 APK 같은 걸로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작성하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코드 제네레이션 기능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코드 제네레이션만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개념인 건지. 실제로는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가깝고 실제로 내부 지금 세션에서 언급은 하지 않지만은 그 컴포즈 그 테크 트리 중에 하나로 그 코틀린 컴파일러가 약간 수정된 버전이 지금 컴포즈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이밍에 코틀린 그 코드를 다 파악을 하고 후에 캔버스에서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어서 컴파일 코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뷰 하이라키 기준으로 그렸다면은 그게 아니라 그 내부적인 있던 스키아 캔버스에서 바로 렌더링 될 수 있는 형태의 렌더러 오브젝트라나 중간에 프로퍼티를 분리해서 내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던 개념이랑 많이 다르다고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속도를 최적화하는지도 저희가 알고 있던 거랑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성형 기법으로 속도를 최적화한다든지 리니어 같은 경우는 웨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쪽은 또 다르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하기 때문에 겟버퍼라는 이론을 통해서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빠르게 렌더링하는 기능으로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제 내부는 많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그 컴포즈가 이제 지금 알파 버전으로 있잖아요. 구글에서 혹시 생각하는 그런 스테이블한 버전의 출시 목표 계획이나 그런 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실제로 컴포즈는 알파 버전이 아닙니다. 전부 여러분이 아시는데 컴포즈는 그냥 프리 알파라고 생각하면 그냥 한참 개발 중인 API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API가 바뀔 수 있고 API는 아직 픽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션 중에서도 소개되어 있지만은 프로덕션 코드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추정만 많이 하시고 실제로 게릿의 그 리뷰 코드를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내부 코드가 컴포즈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UI 쪽 관련된 그 안드로이드 X 코드 내부 코드 보면은 별도로 컴포즈용 런타임이나 컴파일러가 레이아웃, 벡터 렌더조차도 컴포즈용으로 이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구글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있고 일정은 저도 별도로 들은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실 것 같으니 저희 세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